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부분은요. 보내주신 자료 중 세 번째 파트, 바로 변화하는 전략적 균형입니다. 네, 미군의 그 전통적인 우위가 요즘 어떻게 도전을 받고 있는지, 그리고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주제죠. 자, 우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요. 예전에는 미국의 거의 뭐랄까 성역이었던 곳들 있잖아요. 전방기지나 항공모함 같은 거요. 그렇죠. 난공불락처럼 여겨졌죠. 네. 근데 이게 이제는 오히려 약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그 랜드 연구소 자료를 봐도 특히 뭐 대만 유사시 같은 시나리오에서요.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우위를 정말 꾸준히 잠식해 왔다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. 특히 그 중국의 로켓군, 그러니까 PLRF라고 하죠. 네. 인민해방군 로켓군. 네, 이들의 미사일 능력이 정말 막강합니다. 대략 한 1,400기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진 재래식 탄도미사일, 또 순항미사일들. 1,400기요? 엄청나네요. 네, 이게 만약 분쟁이 나면 일본에 있는 카데나 기지나 아니면 저 멀리 괌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우와, 그럼 전쟁 초반에 미군 작전 수행이 상당히 어려워지겠는데요. 그렇죠. 거의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잠재력을 가진 거죠. 또 중요한 게 항공모함인데요. 네, 항모는 어떻습니까? 그 역시도 네, 그 DF-21D 같은 미사일 있잖아요. 네, 이게 바로 대함 탄도미사일, ASBM이라고 부르는 건데 항모 잡는 미사일. 맞습니다. 이걸로 항공모함을 직접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때 미국의 힘의 상징이었던 그 항공모함이 이제는 뭐랄까 너무 비싼 표적이 될 수 있다. 이런 우려가 커지는 거죠. 그쵸. 13억 달러짜리 항모가 비교적 저렴한 미사일 하나에 위협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게 전형적인 비대칭 위협인 거죠. 전쟁의 어떤 경제성이나 양상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결국 미군도 기존에 이렇게 전방의 자산을 집중 배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이렇게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작전을 바꿔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미국의 강점이던 전방 배치가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다니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자,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. 극초음속 무기 경쟁,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. 네, 이것도 정말 뜨거운 감자죠. 자료를 보니까 미국이 이 분야에서는 현재로서는 좀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던데요. 네,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미국은 아직 실전에 배치된 운용 가능한 극초음속 무기가 없고요. 개발 계획도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뭐 육군의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같은 게 대표적이죠. 그런데 중국은 이미 배치를 했다고요? 네, 중국은 그 DF-17 같은 극초음속 활공 무기를 이미 배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심지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그 분궤도 폭격 체계, FOBS라고 하죠. 네네. 이걸 결합한 시험까지 하면서 기술력을 막 과시하고 있어요. 근데 극초음속 무기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? 기존 미사일하고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 거죠? 핵심은 그 속도하고 예측 불가능성입니다. 음속의 5배,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가면서요. 비행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막 바꿀 수가 있어요. 회피 기동을 한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, 뭐 패트리엇이나 사데 같은 것들은 주로 탄도미사일처럼 좀 예측 가능한 궤적을 따라오는 걸 요격하도록 설계되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극초음속 무기는 이런 방어망을 그냥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. 당연히 항공모함 같은 핵심 자산의 생존성도 더 위협하게 되고요. 결국 중국의 그 반접근 지역 거부, A2AD 전력을 더 강화시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게 미국의 기술적 5위가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다. 어떤 분야에서는 중국이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 나갈 수도 있다.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. 단순히 기술 개발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역량, 생산 능력 이런 것까지 다 중요해지는 거죠.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또 다른 큰 부담이 바로 그 양면 전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미국이 동시에 두 개의 큰 분쟁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요. 네, 그렇죠. 특히 요즘 중국하고 러시아가 뭐 제한 없는 파트너십 이런 걸 강조하면서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잖아요. 네,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죠. 이게 바로 전략적 과잉 확장의 위험을 키우는 요인입니다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터졌다고 가정해보죠. 네. 그럼 중국이 러시아나 혹은 뭐 이란 같은 다른 나라들을 좀 부추겨서 유럽이나
준동 같은 다른 지역에서 긴장을 일부러 고조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아,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거군요. 그렇죠. 미국의 어떤 관심과 자원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봐야겠죠.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제한된 미군 자원이 더 쪼개질 수밖에 없겠네요. 병력이라든지 군수품이라든지. 맞습니다. 미국의 군사 자원이라는 게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. 병력수, 군수품 비축량, 또 뭐 해상 수송 능력 같은 것들요. 지금도 사실 하나의 큰 분쟁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자원 소모나 군수 지원 능력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 네. 만약에 정말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큰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건 미군이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거의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과거에는 미국의 안전지대, 거의 성역처럼 여겨졌던 전방주둔 능력이 이제는 중국의 미사일 위협 같은 것 때문에 큰 도전을 받고 있고, 네, 침식되고 있죠. 그리고 미래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서는 현재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그렇죠. 게다가 동시에 두 개의 큰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그런 전략적인 부담까지 안게 되었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. 오늘 분석은 결국 미국의 그 전통적인 군사력 투사 방식이나 기술적 우위가 이제 아주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네.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.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전략 환경 속에서 미국이 과연 안정과 억제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찾아야 할 그들만의 비대칭적 우위나 전략은 무엇일까?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기존의 항공모함이나 스텔스 전투기 같은 방식 외에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. 그 점을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.